봄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자, 상속과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할 건데, 뭐 상속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앞부분 설명하면서 예시로는 몇 번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강아지 상속해가지고 하는 거 보여드렸고, 오리 해둔 거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클래스를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 개 정의하게 될 텐데, 클래스 간의 어떤 관계가 이제 있게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클래스의 객체들이 생성이 되면 이들 객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는 보통 정적 관계라 그래요. 예를 들면 상속한다. 강아지가 애완동물 상속한다. 그럼 이건 고정이야. 강아지는 무조건 애완동물 상속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 안에 사람을 두고 있고 그 사람이 강아지를 기른다라는 걸 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말티즈를 기를 수도 있지만 좀 뒤에는 말티즈가 아니라 뭐 다른 진돗개를 기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객체들, 그 당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강아지를 기르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객체와 객체들과의 관계는 동적 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수준의 관계랑 인스턴스 수준의 관계. 클래스 수준의 관계는 아까 얘기한 클래스에서 정적인 관계들을 말하고, 인스턴스 수준의 관계들은 객체들과의 관계로서 동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클래스 수준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속 관계랑 구체화 관계. 내가 어떤 클래스를 그러니까 강아지가 애완동물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런 관계. 또 강아지들,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뛸 수 있다. 그럼 뛰는 것들을 모아놔가지고 걔네들을 엮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상속이 아니라 뛰는 행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묶어놓은 거라고 해서 그걸 구체화 관계. 뛸 수 있는 애들. 걔네들은 논리적으로 상속 관계는 아니고,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상속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둘 다 강아지도 뛸 수 있고 사람도 뛸 수 있어요. 그러면 런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메소드를 강아지도 갖고 있고 사람도 갖고 있다. 그걸 묶어주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라는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수준의 관계는 사용하는 관계 또는 포함하는 관계로 나눠집니다. 내가 뭘 사용하는 거죠. 포함. 그러니까 포함하는 관계는 그 코드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멤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클래스의 멤버로 다른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함 관계가 되겠고요. 사용 관계는 멤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메소드에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쓰는 거예요. 뒤에 가면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이용하여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특수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거꾸로도 돼요. 얘네들을 봤더니 얘는 비슷한 게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위에 걸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거꾸로 애완동물 정의하고 강아지, 고양이를 정의하는 게 보통이고요. 거꾸로 강아지도 만들고 고양이 만들었더니 둘이 비슷한 게 있네 해가지고 위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주문 시스템에서 긴급 주문은 일반 주문 클래스 상속과 정의했어요. 긴급 주문도 주문이니까 주문이 갖춰야 될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긴급이니까 어떤 배달 서비스를 좀 로켓 배송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코드 입장에서는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줘요. 공통된 코드를 부모 그 위에다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봤던 GUI 같은 경우에
윈도우 만들고 버튼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버튼을 만들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버튼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내가 그냥 버튼에다가 이름만 붙여 쓸 수 있고 이 버튼을 좀 특수화된 좀 특수한 버튼을 만들려면 내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만드는 버튼을 상속받아서 나만의 버튼을 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편리하겠죠. 그게 객체지향의 장점이니까. 그래서 GUI에서도 그 상속 관계를 많이 쓰겠죠. 구체화는 한 클래스가 특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으로 통하는데 what과 how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어떻게 수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어주는 기능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펫, 얘가 고양이구나. 고양이 강아지 있어요. 고양이 강아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강아지하고 얘 고양이고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코드는 어디에 정의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중복이 안 되죠. 내 일이 줄어들죠. 왜? 펫을 만들어 놓고 얘를 만드는 거나 얘 두 개를 따로 만드는 거는 일이 두 번 걸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만들 때만 프로그래머한테 이점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또 뭐가 이점이 있냐면 함수를 만드는데 강아지를 받는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펫을 받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펫을 받는 함수 void f pet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함수는 강아지도 처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고요. 나중 돼서 뭐 거북이도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하는 것은 상속하는 시점에서 얘네들을 만들 때도 편리하지만 이 펫이라고 하는 타입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들을 같이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강아지 처리하는 거 따로, 고양이 처리하는 거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을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것은 자식 클래스들을 만들 때 프로그래머에게 편리하게 해주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처리할 때에도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코드 중복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점이 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 플라이어블, 날 수 있어. 비행기도 날 수 있고 얘가 나비인가? 나비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는 애들을 묶어놨어요. 그러면 플라이어블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코드 공유를 못해요. 코드 공유를 못해. 그럼 얘네들 만들 때 내가 implement flyable 한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쓰냐?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즉 void f flyable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비행기도 올 수 있고 나비도 올 수 있고 날아다니는 로봇도 올 수 있고 모두 올 수 있는 거예요. 플라이 매스를 갖고 있는 애는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점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관련 없는 애들을 fly라고 메소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게끔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런 범용 프로그래밍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면은 얘는 하나만 한 종류의 타입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펫인 애들은 다 처리할 수 있죠. 여기서도 플라이어버리면 플라이 하는 애들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상속은 얘네들 만들 때도 유리한 점이 있고 이거 갖고 놀면서 유리한 점이 있고
여기는 얘네들 만들 때는 전혀 유리한 점이 없는데 얘를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상속도 하고 인터페이스도 구체화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얘네들 만들 때도 편리하고 요걸 쓰기도 편리하고 얘는 그런 건 없지만 요걸 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관계. 아까 사용관계는 멤버로 유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제 카메라와 픽처, 차일드하고 타워, 수건은 사용하는 관계예요. 어린 아이 또는 사람이 멤버로 수건을 갖고 있어. 그럴 필요 없죠. 뭔가 수건은 내 부속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수건은 그런데 씻을 때 필요해요. 그러면 수건을 내가 그 패러미터로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패러미터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성을 할 수 있죠.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찍은 이미지를 저장해야 되니까 픽처라고 하는 데이터를 생성해가지고 여기다가 찍은 픽처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멤버로 안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사용하는 관계. 차일드가 타월 객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린 차일드 객체가 수건 객체를 쓰는 거고 카메라 객체가 픽처 객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겠고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안 돼 있으면 대부분 다 이제 멤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모델링 했는데 봤더니 내 모델링에는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P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로 가지고 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연관, 집합, 복합. 이게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프로그래밍 할 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연관이라는 건 두 클래스의 객체 간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그것이 부분 전체와 같은 관계는 아니에요. 개인과 구독잡지, 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 그거는 이제 연관 관계예요. 포함 관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합과 복합은 부분 전체 관계인데 얘가 좀 특이한 건 이 예시는 이제 없애려고 그래요. 연못과 오리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빌딩과 방 요거는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복합은 큰 덩어리를 파괴시키면 같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집합은 큰 덩어리를 파괴해도 내부적인 애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집합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복합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요 예시 보세요. 컴퓨터와 CPU 전체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 하나가 CPU죠. 그러면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둘 다 멤버로 가지고 있어요. CPU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 아래 거는 CPU를 객체로 생성자에서 받아서 세팅을 해. 얘는 받지 않고 여기서 생성자에서 아예 생성을 해버려요. 그러면 요 위에 거 얘를 이 컴퓨터를 딜리트하면 메모리에서 객체 삭제되면 CPU 객체도 같이 삭제될까요? 아니면 살아남을까요? 여기는 살아 안 남지. 이거는 그 안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밖에서 CPU가 어떤 CPU를 가리키고 있는지 얘가 안 줄 수 있어요. 뭐 get CPU라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줘요. 근데 얘는 밖에서 만든 거잖아. 밖에서 이미 포인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컴퓨터가 망가지더라도 CPU는 다른 컴퓨터에다가 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코딩도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만약 내가 어떤 모델링 하는데 전체와 부분 관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를 하는 게 없어지더라도 부분을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돼. 다른 데다 또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모델링 하는 게, 어떻게 코딩하는 게 좋은지를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코드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코딩을 잘 알고 객체적 개념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내 생각에 얘는 전체 부분인데 전체가 없어지면 부분도 같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전체가 없어져도 부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빌딩과 방, 빌딩이 폭파됐는데 방이 살아남을 수는 없죠. 연못과 오리, 연못이 없어도 오리는 다른 데 날아갈 수 있는데 얘가 전체 부분 관계인지는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머리 아파.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다. 멤버로 가지고 있는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연관관계의 경우에 상당히 두 클래스 간의 어떤 서로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가 매우 복잡해요. 매우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들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이 관계를 위한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보면 학생하고 교과목이야. 그럼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 내가 언제 수강했고 몇 년도에 내가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를 다 기록을 해야 돼. 그러면 실제 나는 똑같은 과목을 2번 들을 수도 있어. 2번 듣는 사람 있죠. 2번 들을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과목에서는 몇 년도에 누가 들었는지를 또 검색해 봐야 될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하다고요. 그럼 이런 복잡한 경우에는 그 복잡한 것을 별도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얘를 멤버로 가지고 있고 얘도 얘를, 또는 얘의 어레이 리스트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링 할 때 어떤 두 개가 서로 뭔가 관계가 있어요. 과목이 있고, 과목이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강한 교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보면은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학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뭐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것을 여기다 각각 스튜던트 안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고, 코र्스에다 넣으려고 해도 복잡해지니까 떼내서 이런 정보들을 쫙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얘를 상속을 왜 하고 인터페이스를 왜 쓰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요 상위 리모컨을 쓰려고, 상속은 상위 리모컨도 쓰지만 얘네들을 만들 때 편리하기 때문에 상위 리모컨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처럼 범용 프로그래밍,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 보면 자바 8이 나오면서, 또 복잡한 얘기인데, 자바 8이 나오면서 자바 8 이전까지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선언만 할 수 있었어요. 함수를 선언만 할 수 있었는데, 자바 8부터는 그 인터페이스에 코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되면, 여기다 코드를 정의할 수 있으면 이제 코드 공유가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드 공유를 목적으로 그 자바에서 여기다가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그냥 된다라고만 알지 그게 이제 상속처럼 코드 공유의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쓸 수 있게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왜 그걸 만들었냐 하면 자바 8이 되면서 새로운 람다니 펑셔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왔어요. 그 새로운 기능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를 다 바꿔야 돼. 근데 라이브러리를 다 바꾸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번거로운 면도 있고. 또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다 바꿔버리면 옛날 코드가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옛날 코드도 그대로 돌아가면서 새 기능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인터페이스에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인터페이스에 코드를 정의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자바 8이라고 하는 새 버전을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도입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중간고사 이후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바 8에는 코드 정의가 가능하다. 인터페이스에. 하지만 그것은 객체 지향 기능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기능이 아니고 자바 8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필요할 때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게 객체 지향 기능을 풍부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또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코딩을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만든 코드를 바탕으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좀 띄워주시고요. 요 슬라이드에 보면 그 문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를 해보려고 그래요. 문. 객체 지향이 만능이 아니다. 객체 지향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강아지 예제 통해서 조건문도 없어지고 그 여러 가지 장점들만 설명했는데 단점도 있다. 그래서 그 단점이 뭐고 왜 그런 단점이 나타났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문. 자, 문이에요. 문은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현재 상태는 닫혀 있거나 열려 있어요. 닫혀 있거나 열려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상태죠. 두 가지 상태면은 자바에서는 그거를 어떤 타입으로 나타낼까? 두 가지예요.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의 상태는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True, false 이런 개념을 쓰시면 Boolean is open. 그리고 앞에 private 붙이면 요거는 명백한 초기화를 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모든 문은 생성하면 어떻게 돼요?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is open이 false라고 하는 건 닫혀 있는 거예요. is open이 true면 열려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메소드를 만들어 보세요. 완성시켜 보세요. closed가 아니라 close. open, close. 답을 보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코딩 능력을 가지고 한번 오픈하면 is open이 어떤 값이 돼야 돼요? true. 그럼 close는 is open이 false 돼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열려 있었을 때 연 건지 닫혀 있을 때 닫은 건지 닫혀 있는 거 연 건지가 잘 몰라. 그래서 원래는 필요 없는 이렇게만 만들면 되는데 상태를 한번 간단하게 찍어 볼게요. 뭐야? 이미 열려 있어. 밑에 것도 이런 문구들이 적절하게 출력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클로즈 다 만드신 분은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문을 열고 닫아 보세요 한번. 오픈, 클로즈, 클로즈, 오픈. 뭐 어떤 순서로 하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잘 되나?
예,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신 분 있어요? 여기서 이 출력되는 요 부분들은 실제 응용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없애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찍어보는 거고, 실제 우리가 뭔가 문 같은 걸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은 안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드 이펙트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저처럼 문을 만들어서 열고 닫고 또 닫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이 열림, 닫힘, 이미 닫혀 있음, 문이 열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작돼요? 돼요? 다 하고 계시죠? 자, 다 잘 되셨으면 그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코드를 하는데, 보통 객체지향에서는 어떤 클래스로 모델링 해 놓으면 코드를, 그러니까 기능을 확장하고 뭐 이렇게 수정하는 게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용이한 것인가? 우리가 그 클래스3 예제에서도 그 의자 전쟁에서도 봤듯이, 얘는 뭐 하나 추가를 했더니 그 뭐 쉐이프 만들다가 아메바 하나만 추가 만들고 암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확장이나 이런 데 편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는데, 문을 잘 만들고 쓰고 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문이 열고 닫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능이 또 있냐 하면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야. 그럼 잠글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가 추가해라. 그러면 도어를 수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체 지향이구나. 그러면 문이 있고 잠금 장치가 있는 문도 문이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지? 상속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상속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door with lock 이라는 거를 문을 이용해서, 문을 상속해서 만들어 봅시다. door with lock. door with lock이라고 하는 잠금 장치를 가지는 문.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번 프로젝트에는 door 테스트 두 개만 있는데, 이제는 door하고 door with lock 이 있습니다. 그럼 door with lock,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면 얘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잠금 장치가 잠겨져 있을 수 있고 안 잠겨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lock, unlock. 그러면 door with lock은 메소드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개 갖고 있는 거죠. 오픈, 클로즈는 상속 받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거니까 얘는 락, 안락 두 가지 기능, 두 가지 행위를 더 추가된 거예요. 구현 한번 해보세요. 구현할 수 있어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문제점을 발견하신 분.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에 문제점을 찾으신 분, 아니면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이 지금 이렇게 만든 거에 문제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나? 내일 교수법 특강이 있어가지고 토론식 수업 교수법 특강 가보려고 하는데 교수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문제인 것 같아.
학생이 그런 토론 수업 참. 지금 이게 맞아요? 문이 열림, 문을 잠금. 문을 오픈하는데 그 다음에 락했어.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락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즉 락, 언락을 하려면 이 락드 상태는 오픈하고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즉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잠글 수가 있고 풀 수 있지만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잠그고 푸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이 락, 언락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know with lock이 뭐가 필요해? 오픈 상태를, is 오픈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know with lock도 문이니까 원래는 문에 이 door with lock이라는 리모컨 갖고 쓰는 게 아니라 door라는 리모컨 갖고 써야 되는데 lock하고 unlock은 door에는 없는 거예요. 자식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상속을 했지만 부모 리모컨 갖고는 못 놀아. 펫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데 펫 리모컨 갖고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갖고 못 노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즉 상속도 처음부터 잘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그 코드를 만들어 놓았다고 치면 그것을 상속해서 뭔가 기능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상속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 아니면 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서 문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볼래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문을 다 수정해야 돼. 그러면 우선 되게끔 퍼블릭 요거를 부모 거에 프라이빗이니까 자식도 못 받으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혹시 아시는 분? 자식에서 편리하게 쓰게끔 하는 방법. 아니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지금 프라이빗이잖아요. is open이 프라이빗이니까 마우스. 얘가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서 is open을 직접 접근 못하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자식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요걸 프라이빗을 안 하고 뭘로 하는 거예요? 퍼블릭 하면 안 되지. 퍼블릭은 그렇지 프로텍티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프라이빗으로 생각했는데 자식은 그거를 좀 필요로 해. 필요로 하면 그거를 얻을 수 있게끔 메소드를 만들어줄 수 있고 부모에다가 아니면 프로텍트를 바꿔서 밑에서 직접 쓰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떤 걸 선호하냐는 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락, 언락을 좀 수정을 해보세요. 제대로 되게. 왜 우리 그냥 왜 섬수로 됐냐?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언럭은 수정을 안 했어요. 언럭은 수정 안 했어요. 그래서 언럭은 락돼 있는 락이 제대로 동작한다 그러면 그렇죠? 잠금이 제대로 동작한다면 언럭은 락드 돼 있는 상태에서만 잠금을 풀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락은 잠금을 하려면 우선 닫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닫혀 있어야 잠글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즈 오픈을 물어봐요. 그래서 열려 있으면 잠글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즈 오픈이 false면 잠겨 있으니까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다 돼?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요? 언제 문제 있어요? 안 잠겨 있을 때 열라 그러면 잠겨 있을 때 열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뭘 바꿔야 돼? 무슨 메소드를? 오픈, 그렇죠? 오픈 메소드가 부모 거를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else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잠겨 있으면 열 수 없어요. 못 열게 했어요. 그 다음에 else 부분은 잠겨 있지 않아. 그러면 열 수 있죠? 그럼 뭐랑 똑같아?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랑 똑같죠? 그럼 그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재정의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부모 거를 완전히 덮어서 무시하고 딴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어딘가에는 이렇게 그 부모 메소드를 그냥 부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이제는 do with lock이 제대로 동작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지금의 프로그램은 do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를 상속반 do with lock이 있는데 얘의 객체도 생성하고 얘 것도 생성하는 거예요. 얘 생성하면 얘를 갖고 놀아야 되고 얘는 얘 갖고 놀아야 돼.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do without lock 그리고 do 해가지고 문이 잠겨있는 문인지 잠겨있지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인지 간에 다 얘를 쓰게끔 여기에 lock, unlock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됐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객체 제한 모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무런 상속에 대한 생각 없이 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좀 더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을 해서 제대로 기능을 쉽게 추가하려면 애초부터 상속에 대한 염두를 둔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객체지향의 장점이라는 것은 뭐 대충 만들어 놓았다고 객체지향이니까 확장도 잘 되고 수정도 잘 되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상속이나 이런 걸 내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를 생각해 놓고 만들어 놨으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 했기 때문에 얘 추가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이렇게 오버라이드 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아예 이제 is open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바꿔줬어야 되지. 그 멤버를 private에서 protect로 바꾸거나 메소드 추가하거나. 그런데 내가 클래스의 코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이
완벽한 건 아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쉬었다가 쉬는 거래. 목요일